안녕하세요, 해강호정입니다. 자, 넷마블 주식입니다. 워낙 많이 빠진 주식인데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 보유하고 계시면서 많이 힘들어 하실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뭐 거의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좀 빠지면서 52주 신저가까지도 갱신을 하기도 했었죠. 자, 오늘도 이렇게 상승하는 장세에서도 오늘 마이너스 1.4% 하락하고 있는 이 넷마블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마블은 뭐 대표적으로 게임들을 자회사들이 이제 개발한 게임들을 이제 퍼블리싱해서 수익을 벌어가는 구조인데요.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앞에서 이제 반기 보고서입니다. 반기 보고서에 보면 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 해가지고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보시게 되면 좀 떨어지는 구조이죠. 예, 떨어지고 있고 중요한 거는 실적 부분들이 다만 과거 대비해서는 그래도 기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양호한 실적들이 그래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다행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적 부분들은 제가 조금 있다가 실적 체크해 드리면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개발사들 있죠. 이렇게 게임 개발사들 통해서 퍼블리싱을 통해서 여기 이렇게 카카오 또는 여기 텐센트 등으로 해서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렇게 애플 스토어, 구글 이쪽으로 구글 플레이 이쪽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게임 잘 만들어야겠죠. 예, 게임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꼭 우리 그 넷마블 계열사뿐만 아니라 뭐 해외 계열사라든가 뭐 또는 뭐 NC소프트라든가 이제 관계사들 NC소프트가 또 넷마블의 또 주요 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게임을 잘 퍼블리싱해서 결국은 이득을 남겨야 되는데 중요한 건 게임 하나 두 개가 결국은 이 게임사들의 굉장히 중요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거하고 똑같아요. 음원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있죠. 예를 들면 뭐 JYP, JYP나 뭐 SM, YG, 이런 기업들하고 다 똑같죠. 얘네들은 이쪽 음원 엔터테인먼트 그룹 주식들은 어떤 게 우리 저기 예를 들면은 그 제조업에 보면 우리가 그 장비들 기계들 결국은 그걸 돌려서 상품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서 판매해서 수익이 나잖아요. 매출이 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 음원 엔터테인먼트들은 그런 걸그룹들 뭐 또는 보이그룹 그런 가수들 아티스트들이 결국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결국은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게임사들은요 당연히 넷마블이나 이런 쪽들은 예, 게임입니다. 게임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게임을 어쨌든 좋은 게임들을 질 좋은 게임들을 자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만들어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롱텀으로 끌고 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이에 앞서서 이제 넷마블 이제 실적들을 이제 한번 보러 갈 텐데요.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여기입니다. 워낙에 안 좋았죠. 특히 이제 작년에 보세요. 작년에 마이너스 1000억. 적자입니다, 적자. 올해도 이제 마이너스 668억 이제 적자로 이제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는데요. 과거 이제 2400억, 2000억, 2700억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또 1500억대. 매출액은 2조 5천억대 정도까지 올랐었고 2조 6천억 정도 여기까지 최근까지 올라왔었죠.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실적이 좋았을 때 주가들 한번 보세요. 과거 실적 좋았을 때 주가가 여기 20만 원대였잖아요. 최고는 20만 원대. 21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한 10만 원대 이상에서는 괜찮았었잖아요. 한 13만 원대, 15만 원대 정도 가격이 언제였냐? 20년, 21년도. 네, 20년도, 21년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2020년도, 21년도 수준 여기 보세요. 예, 2조 5천억. 2조 5천억. 그쵸? 그 정도로 그냥 볼게요. 여기 2,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나타났었던 시기네요. 2020년도가 그쵸? 2020년도가 여기 9월 7일 최고점 찍을 때가 결국은 과거 데이터로 보면 2020년도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장 높았을 때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2022년도는 최대 적자를 기록했고요. 그러면 2022년도가 바닥이어야 되는데 그쵸? 근데 2023년도도 지금 보세요.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온 듯 하다가 다시 내려가서 신저가 갱신을 하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적자의 부분들이 뭐 뚜렷하게 해소되는 그림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주가에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시장 자체도 대외 변수 때문에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니 넷마블도 그렇게 지금 수급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3분기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3분기 실적인데 여기 보세요. 작년 3분기, 이거 올해 3분기입니다. 올해 3분기. 자, 기저 효과는 분명히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매출이 일단 줄죠. 예, 매출이 일단 줄 것으로 좀 기대하고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80억이었는데 마이너스 한 150억 정도.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그래도 상당히 좀 축소했죠. 예, 손실을 좀 축소했다. 예,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냥 그 정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고, 4분기부터는 매출이 다소 좀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하고, 예, 내년 1분기로 가면 그 뚜렷함이 더 커집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영업이익률을 보면 더 눈에 그냥 한 번에 더 들어오는데요.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다 적자예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3%, 4%, 6%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로 보면 올해 2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주가에 반영이 그대로 된 겁니다. 2분기가 영업이익률이 최악이었어요. 최악.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으니까. 과거 데이터로 놓고 보면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으니까 영업이익률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3분기가 마이너스 2%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좀 완화되고, 4분기는 그래도 흑자로 좀 돌아서죠. 영업이익률이 1.8%로 플러스 전환하고, 내년 1분기는 5%대로 돌아서는 그림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대략 이 정도의 그림대로 간다라면 주가는 넷마블 주가는 지금 거진 바닥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다만 2분기가 더 안 좋았었기 때문에 2분기 실적까지 감안해서 주가가 더 많이 밀렸고, 특히 뭐 NC라든가 그 관련된 게임 업종 주식들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잖아요. 모두 다 실적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좋지 않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3분기, 4분기, 3분기까지도 일단 안 좋으니까, 그러면 3분기까지도 좀 정체한다고 보면 3분기 실적이 좀 빨리 나와주고, 이번 11월 중순까지 나올 거니까 그거 나와주고, 그러면 이제 4분기로 기대하는 내년 2월 실적 발표하는 우리 넷마블 4분기 실적을 감안했을 때, 그러면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은 이제는 좀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 기술적으로 좀 볼게요. 기술적으로 보면 넷마블 주가는 이런 하향 추세를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 고점 기록한 이후부터 여기 계속 저항 맞아요. 못 올라가요. 여기만 부딪히면 내려갑니다. 지금 그 구조입니다. 그럼 우리가 넷마블은요, 앞으로 제가 또 영상 찍어 드리겠습니다만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눌러 주시고요. 자, 여기 추세가 일단 넘어가야 돼. 여기 추세, 투자자분들, 여기 지금 지속적으로 저항입니다. 이게 몇 년째 여기 못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넘어갈 것처럼 했지만 여기 장대 양봉 나왔지만 못 넘어갔습니다. 여기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넘어가는 거 보셔야 됩니다. 투자자분들 아시겠죠? 그래야지 넷마블이 이제는 좀 추세가 우상향으로 돌아가는구나, 요렇게 좀 우상향으로 돌아가는구나, 담은 주가가 뭐 몇십 %라도 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추세가 넘어가야 돼요. 예, 아시겠죠? 그러면 바닥은 그러면 언제 잡히느냐? 바닥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고점도 알 수 없듯이, 그쵸?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전망은 해볼 수 있죠. 전망. 지금 넷마블 주가 수준으로만 놓고 보면 최대한 이 저점을 안 깨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자, 이제 과거 데이터, 요런 데이터들 한번 볼게요.
투자자분 잘 보세요. 쭉쭉쭉쭉쭉쭉 막 밀리면서 내려가더라도 쭉 반등 나온 다음에 저가가 깨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예, 전저점들이 갱신되지 않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이게 추세 상승으로 가는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면 넷마블 주가는 우리가 최바닥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면 무릎 정도에는 사야 되잖아요. 그쵸? 무릎 정도에는 비중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발바닥에는 못 사지만 우리가 무릎 정도에는 사야지 나중에 머리 꼭대기에서 못 팔아도 어깨쯤에는 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전저점이 깨지지 않는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전저점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왔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가격으로 놓고 보면 36,750원 정도인데 대략 그냥 우리가 36,000원 뭐 37,000원 이런 가격들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35,000원으로 볼게요. 언제든지 35,000원 정도는 지금 흔들 수 있는 정도니까. 그러면 넷마블은 지금 이 전저점하고 35,000원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흔들면서 저가를 지키는 최근 이 저가 가격들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키면서 이렇게 추세가 돌아나가는 그림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단기적으로나마 바닥 시그널이다. 다시 추세가 꺾여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비중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조상으로는 지금 당장이 바닥이다 라고 보기에는 확실하기는 지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림상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쪽으로 좀 월간 차트로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제 새롭게 그 시작한 한 달이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추세가 여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 추세가 돌파되기 전까지는 우리 좀 기다리자라고 좀 말씀드렸고 강력하게 비중 확대하기 전까지는. 그럼 지금 그림상으로 놓고 보면 쭉 내려 밀렸고 매도 신호 발생됐고 매수 신호 발생된 다음에 올라왔고 다시 매도 신호 발생돼서 쭉 내려 눌렀어요. 그러면 지금 월로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11월 시작인데 우리가 1년으로 놓고 보면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았어요. 그럼 우리 넷마블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내내 밀렸잖아요. 그러면 꼬리가 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높다. 아래 꼬리. 지금 연간 차트입니다. 연간 차트로 놓고 보면 지금 거의 최저점 영역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처럼 과거들처럼 이렇게 꼬리가 달리면서 마감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뭐죠? 일단은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너무 큰 악재가 안 되면 좋습니다. 너무 큰 악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넷마블 주가가 11월달 상승 양봉 캔들로 좀 전환되는 거, 급등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여기 가격이 얼마인가요? 한 4만원, 4만원 정도 되죠. 42,000원 정도 되네요. 자, 5개월선. 자,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추세가 무너질 때 보면 5선 타고 많이 움직이거든요. 자, 5선 타고 무너지게 되면 쭉 무너져요. 그리고 5선을 저항을 맞고 5선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될 때 우리가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추세가 돌아간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월간 차트에서. 자, 그러면 넷마블은 5선 차트가 여기서 무너졌죠. 언제죠? 5월달입니다. 올해 5월달에 무너지고 5선을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어요. 여기는 꼬리만 달렸죠. 그쵸?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한 41,000원 정도까지 41,000원 정도까지 빠른 회복이 일단 중요하겠고, 이번 달 가장 중요한 건 다음 달 12월달, 그러니까 하반기 마감까지 해서 여기 5개월선 있죠? 5선을 이렇게 좀 돌파해서 상회하는 그림 정도가 나오는 게 우리 넷마블에게는 최선의 지금 스토리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그 정도 그림을 그려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조금 전에 41,000원 정도 말씀드렸죠. 선 그어놨죠. 지금 이 정도 가격이에요. 그래놓고 이 정도 45,000원, 46,000원 정도 추세를 이렇게 돌려놓고 올해 연말 마감해주면 나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1분기, 2분기로 가면서 실적 기대감이 높잖아요. 넷마블도 보시게 되면 내년은 그래도 900억대, 영업이익 매출 같은 경우는 3조 가까이,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9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과거 대비해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 반등을 해줘야 되겠죠. 뭐 작년하고 재작년은 그러니까 2024년도로 보면,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2023년도 안 좋았지만 2022년도 너무 안 좋았잖아요. 최악에서 그러니까 돌아서는 관점이고, 기준이 2024년도에 확연히 좀 좋아지는 그림이니까, 그러면 2024년도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내년에는 네, 여기 45,000원, 5만원 정도 회복해서 다시 한번 6, 7만원 여기 정도는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 정도는. 물론 이제 실적 전망치기 때문에 실적이 딱 저렇게 나온다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기대치니까 그 정도 보시고요. 그래서 넷마블은 내년 상반기 일단은 우리가 뭐 한 7만원 정도까지라도 빠르게 좀 탄력 있게 올라오길 좀 기대하는데, 그럼 그 정도 가격이라고 보면 지금 정도 수준에서도 대략 2배 정도 수준이니까 넷마블 매매 안 할 이유 없습니다. 매매를 해야 됩니다. 예, 좋은 수익률 낼 수 있는, 내년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변동성도 꽤 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투자자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 특히 비중 높으신 분들은 앞으로 제가 이렇게 매수 신호, 매도 신호도 의견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추세선 있죠? 가장 중요한 이 추세선 돌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뚜렷하게 확실하게 신호가 좀 나와줘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강하게 베팅을 좀 해서 우리가 내년에 아주 큰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넷마블 주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